방금 소개받은 연동호입니다. 네. 그,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멀리 제주도에서 듣고 계신 우리 이영하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대표님. 해드릴 내용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큐텐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 중에서 몇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약들이 크바스틴이나 바르디핀정이 사실 팜젠사이언스에서 만든 약입니다. 우리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죠.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팜젠사이언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우리들 제약부터 수도약품부터 제가 약을 쓰면서 그 제약회사의 약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커큐민을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전에 저는 흔쾌히 이 제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그 의사로서 그리고 일반 사람으로서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다단계 그러면 굉장히 그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거 왜 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 녹십자 웰빙이라는 회사는 넥스트 플레이어라는 회사와 MOU를 맺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건강, 지금 연 5천억 매출을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원래는 종근당 그 약품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회사죠. 근데 ANU 힐이라는 다단계를 만듭니다. 근데 종근당 건강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ANU 힐은. 자, 팜젠사이언스 역시 인큐텐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서게 됩니다. 제가 바라볼 때 향후 우리 그 사회 유통 구조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커질 거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저희는 그 좋은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의사로서 이유가 뭘까? 왜 생겼을까? 그래서 왜 생겼을까부터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치료기 때문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피가 나쁘다. 피가 나빠서 병이 생겼다. 해가지고 생긴 게 사혈요법입니다. 이거는 대략 1500년 동안 봉건 시대부터 1700년대까지 사혈요법이 주된 의료의 행태였습니다. 자, 여기 누워있는 분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제 그 나무도 심고 농장도 가꾸고 그러시는 분인데 비 오는 날 농장을 가꾸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격리하고 그러고 오는 도중에 비에 맞아가지고 비를 젖어가지고 몸이 많이 열이 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기죠. 인후염입니다. 인후염. 그런데 당시에는 사혈요법이 아주 유행했었죠. 그 대통령 백악관에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대통령을 치료하라 했는데 이분들이 한 게 뭐였냐면 사혈요법입니다. 사혈요법. 즉 피를 뽑았죠. 저때 기록에 의하면 대략 1.2리터, 뭐 많게는 2.5리터까지 피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의 원인이 뭘까 하다가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미세 원소, 미량의 광물이 희석해서 주면 치료가 되겠다. 즉 원인의 치료가 같이 있겠다 하는 기본으로 출발한 게 바로 동종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동종요법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동종요법을 갖고 연구한 것들이 그 논문들이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던 플라세보 이펙트라는 부분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이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 스위스라든지 뭐 영국, 독일, 벨기에 그런 데서는 동종요법이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인정된 적은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증례보고죠. 이거 했더니 좋아졌다. 이렇게 줬더니 뭐 이렇게 나빠졌다. 그런 증례보고 수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더블 블라인드라 해가지고 시험자도
그리고 시험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걸 관찰하는 사람도 모르는 이중맹검법을 통해서 문헌을 고쳐 통해서 논문화되는 게 의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원인들을 또 찾아요.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럼 뭐 담배다, 뭐 뚱뚱하다, 다이어트다, 뭐 과한 운동도 암이 된다,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타임지에 더 시크릿 킬러라 그래가지고 염증에 대해서 주된 논문이 나옵니다.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이때 심장마비라든지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병 같은 치매가 염증에 기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의사들이 깜짝 놀랐죠. 저 무슨 소린가? 그러면 염증이 나쁜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순환을 갖는데 우리가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 소비자나 사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라고 있죠. 당화혈색소.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2달에서 3달마다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적혈구가 보통 골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비장에서 파괴될 때까지를 대략 90일 잡습니다. 그래서 3달마다 하는 이유는 항상 그 혈당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3달마다 하는 거죠. 세포의 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과정이 바로 염증입니다. 만약 염증 반응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미 노후된 세포가 죽지를 않겠죠. 그래서 염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증이 1단계, 2단계에서 없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만성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인자가 나오는 게 우리가 보면 여기 염증의 인자를 이제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4가지 인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요번에 하는 거는 요 CRP라는 인자입니다. CRP라는 인자가 가장 먼저 나오고 요거는 좀 의학적이긴 한데 튜머 네크로틴 팩터가 간에 가서 CR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CRP가 증가돼 있으면 염증이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 CRP로 한 아티클이 있는데 보통 미국인에서는 대략 30%, 한국인에서는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CRP가 3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19년도에 여기 보면 심장 우리가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 인터벤션이란 뭐냐 하면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뚫어주는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모여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염증이었습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이처지에서 2021년도에 논문 하나 게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3대 과학지가 있죠. 사이언스지, 셀지, 그리고 네이처지입니다. 물론 저희 의사들은 또 보는 게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 해가지고 미국 의학회지를 또 본의 있게 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미국에서 1990년대 통계를 봤더니 놀랍게도 반에서 50%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지가 않더라라고 발표합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25%, 4분의 1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이거 뭐냐면 흡연, 비만,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심혈관 질환 일으키는 위험자도 없더라. 그래서 이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동맥경화 있는데 이런 것들 없어도 인플라메이션 셀이 보이더라. 즉 염증 세포가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모든 그 심혈관 질환의 원인 중에 반은 콜레스테롤이 되지만 반은 염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염증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 이 병은 영원히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한데요. 이부브로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브루펜 시럽 그런 거 아시죠? 이부브로펜을 줬더니 알츠하이머 병이 감소하더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한 건데 전쟁에 참전한
전임 용사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5년 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대략 55세 이상이 된 군인들의 뭐 4만 명 대상 먹은 사람, 먹지 않은 사람들 19만 명을 토대로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부브레펜 먹었던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이 적게 오더라. 자, 이건 뭐냐면 알츠하이머 병도 어떤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 치매가 늦게 오거나 예방이 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염증인 거죠. 앞으로 모든 병의 근원은 염증을 해결하고 의학은 앞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선염증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세포가 사멸하고 새로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기전이고요. 이것이 딱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는데 만성염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급성일 때는 붓고 아프고 열나고 빨갛게 변하죠. 거기에 우리가 4가지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해가지고 기능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것까지를 염증의 5대 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염증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진 모르지만 많은 병들이 오는 거죠. 심혈관 질환도 오고 신경학 질환도 오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관절, 암, 만성 피로 등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유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자, 약, 어떤 음식이라든지 흡연, 생활 습관의 모든 것들이 일단은 우리의 세포 속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움직이는 것이 이게 그 뉴클리어 팩터 카파비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딱 때려주면 얘가 DNA 가가지고 딱 부착을 해가지고 메신저 RNA를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작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루핀이라든지 티모네킨 팩터라든지 이렇게 염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전을 유발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뉴클리어 팩터 카파비를 막아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큐민입니다. 제가 커큐민을 사실 알게 된 거는 1년이 됐어요. 1년 전에 암 환자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까 막 찾던 중에 제가 찾은 물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근데 커큐민을 제가 찾았는데 문제는 줄 게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커큐민은 폴리페놀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폴리페놀인데 폴리페놀을 우리가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됐는데 4개를 먹으면 그 중에서 장에서 그냥 나가고 혈중에서 간을 통해서 2번째 대사입니다. 페이지 트라이 2번째 대사 통해 다 나가고 대사대가 남는 것 중에서도 콩파스도 다 나가고 결국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시 강황도 맞죠. 우리가 커큐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커큐민을 좀 더 이용을 잘할까 해서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거기에 이제 후추를 타가지고 먹어도 보고 이렇게 이건 독일에서 만든 기법이죠. 나노 테크닉 해가지고 수용성 하고 일본에서도 만들었고 우리 일본에서 만든 기술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온 게 한동약품이죠. 그래서 거기서 테라큐민이라는 거 만들었었죠. 그리고 인지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닥터 큐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400배에서 1000배의 그 피크를 갖고 있는 흡수율을 자랑하는 닥터 큐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 하나로 다 끝났어요. 아까 그림하고 그 감염을 막아준다. 그리고 그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모든 심혈관 질환부터 암부터 치매부터 다 커큐민이 예방적 차원을 할 수 있다. 치료적 차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뭐 10가지, 12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다 일일이 다 설명하면 하나만 설명해도 1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커큐민 이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약으로 안 만들까? 저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약으로 왜 안 만들까?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약을 만들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그냥
임상적인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먹어가 됩니다. 근데 약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시험 거치는 단계가 쭉 있죠. 그래서 과연 건강기능식품이 약으로 절대 안 만들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건강기능식품이 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게 뭐냐? 오메가3 아시죠? 오메가3가 약으로 만들어집니다. 은행이 추출해 기넥신도 약으로 만든 이것 다 처방이 되는 약들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있어야 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야 되고 여기는 뭐 혈구, 정맥, 혈 뭐 문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내시경상에서 어떤 위장 장애 있어야지만 처방이 되는 약인데 다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번에 요거는 이제 빠졌습니다. 이건 처방약에서 빠졌는데 원래는 처방이 됐던 약이죠. 이게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 밀크시슬이죠. 자, 그러면 커큐민이 제가 아까 염증을 기본적으로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염증이 좋은데 과연 어떻게 염증이 좋고 제가 봤던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관절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 시행한 건데요. 동물 실험 관절에다 인위적으로 손상을 주고 거기에다가 커큐민을 사실은 여기 관절에 주사를 줬습니다. 우리 뭐 사람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관절에 커큐민이 치료를 하는 효과를 보였다 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건 간이 되겠습니다. 간에서 아까 제가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수치를 얘기했는데 CRP를 얘기했을 때 티모어 네크론스 팩터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커큐민이 간에서 가면 그런 수치를 전부 다 낮춰줍니다. 아울러 간 수치를 전부 다 낮춰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HDL과 LDL의 콜레스테롤의 합성까지도 커큐민이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커큐민이 간에 대해서 간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떠한 양리학적 작용을 하는가 봤더니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뉴클레어 팩터 가파 B의 팩터를 결국은 억제한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과 그리고 여기는 항산화 물질을 내면서 작용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커큐민이 머릿속에 작동하는 게 뭘까? 제가 요즘 논란거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치매했을 때 커큐민의 작용 중에 하나가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 감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논문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로 레포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피곤함이라든지 인지 능력 장애가 그래서 개선이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염증입니다. 염증이 유발돼서 여러 가지 경로가 가지고 결국 치매까지 오는데 이 염증을 잡아주니까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비만에 대한 어떤 습관도 좋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결국 뭐냐면 여기 나온 게 안티 아밀로이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아밀로이드라는 게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탈 이온 우리가 킬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뭔가 흡착시켜 나가는 기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인데요. 우리가 머리로 간 혈관이 양쪽,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그거를 다 눌러가지고 한쪽만 눌렀을 때 한쪽 뇌를 손상시키고 양쪽을 다 눌렀을 때 손상시켜보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 가지고 동물 실험 동물의 나이에 따라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세포가 망가뜨리는 상태에서 커큐민 주었을 때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더라. 나이가 젊은 동물이나 나이가 많은 동물이나 결국은 상관이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 두 개 다 손상시켰을 때도 상관이 없이 다 좋게 하더라. 단 커큐민의 농도하고는 상관이 있다.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리뷰 아티클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진짜 커큐민이 그렇게 좋으냐? 사람한테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아티클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쓰는 건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논문이 만들어진 게 사실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재된 2014년인데 이제 게재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생체 이용이 너무 낮다. 여태 나온 아티클들이 생체 이용이 낮고 그리고 아티클 스터디의 모델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평가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사람으로 대상했던 그 아티클에는 커큐민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고서 사업에 이용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콩팥이죠.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골수에다 에스트로포이틴은 뭐냐면 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인자입니다. 그거를 보내고 각종 장기랑 다 연관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 어떤 걸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갖다 놓거나 심장 갖다 놓거나 이런 거 다 갖다 놔도 결국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고 그 모든 게 결국 혈관입니다. 혈관.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본은 염증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거는 동물 실험에 한 건데 동물 실험 통해서 급성 신장 손상을 준 겁니다. 그 어큐트 키드니 인주리라 그래가지고 콩팥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려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 콩팥의 세포가 다른 것들을 주었을 때 손상 주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가 봤는데 커큐민을 주었더니 기저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소체가 나타나면서 좋아지더라. 즉 커큐민이 콩팥에서 좋아지고 단백뇨도 좋게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푸스 병이 있는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봤는데 루푸스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지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커큐민을 줬더니 보통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혈압도 약간 떨어지고 더군다나 단백뇨가 좋아지더라 하는 논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뚱뚱해진다는 거는 그 지방세포가 늘어나거나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고요. 지방세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분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기전이 다 적용하는 게 비만세포입니다. 특히 소아비만일 경우에는 이게 분화가 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즉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방세포는 우리 비만학회에서 얘기하기를 자기 크기의 4배까지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커집니다. 그래서 커진 다음부터는 비만세포가 분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비만을 치료할 때 지방 흡입술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포수를 줄이는 것 자체는 비만 흡입술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우리 커큐민은 지방세포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전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당뇨약 중에 그 고지혈증을 치료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포를 작게 해서 지방세포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커큐민이 혈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마찬가지 염증입니다. 보면 관상동맥이 막힌 동물 실험에서 커큐민을 주었을 때 치료 안 했을 때보다 치료했을 때 혈관 벽이 섬유화가 적어지고 좀 더 탄력이 생긴다. 이거는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혈관 내막이 그 얇아지고 그리고 동맥경화, 플라 같은 것이 감사더라. 커큐민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과의 관계는 그 커큐민을 먹었을 때 혈압이 과연 떨어지느냐? 이건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건데 이거는 그 12주 동안 모두 그 7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혈압이 떨어지는 수치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혈압 떨어뜨릴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12주 이상 써야지만 혈압이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혈압 떨어뜨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혈압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그냥 꾸준히 3개월, 6개월 이상 먹어야지만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용량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췌장을 통해서 당뇨에 대해서 질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역시 염증이죠. 그래서 커큐민이 이렇게
요쪽은 억제해주고 요쪽은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킨 게 요거를 또 억제합니다. 요 억제한 것은 요것이 요거를 만들어주는데 억제시키니까 억제죠. 즉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로 작용한다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에서 무서운 게 그 망막질환입니다. 망막질환인데 망막으로 가는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혈관이고 하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신경세포로 가서 당뇨에 의한 망막질환 오는 거를 커큐민이 막아주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오는 그 염증성 반응도 커큐민이 막아줌으로써 당뇨 환자에 있어가지고 망막질환을 막아준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암 환자인데요, 저한테 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십니다, 그분은. 근데 생뚱맞게 당뇨약 중에서 메포민을 처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뇨가 없는데 그 약을 왜 드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암을 막아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암 치료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메폴민 약이 있는데 이것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재발을 좀 막아준다고 있는 아티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요거 뉴클레어 팩터 카파비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MTOR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도 많이 본 겁니다. 이거를 메포민이 이런 기전을 통해서 막으면서 사멸 되는 세포 사멸을 올려주면서 나머지 세포가 분열하거나 어디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전은 메포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거는 당뇨 코드가 없으면 처방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당뇨 저 생길 거예요,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메폴민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전을 갖고 이렇게 됐는데 커큐민도 바로 이런 기전입니다. 커큐민도. 그래서 과연 우리가 메폴민이 캔서의 여러 가지 경로를 막아주느냐? 막아주더라. 그래서 메폴민이 이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죠? 커큐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커큐민이 과연 캔서의 성장을 늦출 수가 있는가라는 거의 아티클인데 결국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캔서의 주된 롤은 캔서를 만드는 롤은 결국 염증이라는 얘기예요.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커큐민이 암을 예방해주고 암 전이를 예방해주고 특히 그 방사선이나 우리가 화학적인 요법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건강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여드름이 좀 심하죠. 이 여드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우연히 보다가 MTOR을 썼죠. 이거 뭐냐면 항암제, 라파마이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그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모나 효소에 이렇게 사용을 받는데 라파마이신의 수용체에 저항을 하는 게 나타났어요. 효모가. 그래서 이 효모는 그게 항암제에 저항을 하는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저항하는 세포가 다 있더랍니다. 사람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거를 M자를 붙입니다. MTOI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인자인데 커큐민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드름의 주된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MTOR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 아까 그분한테 커큐민으로 지금 치료하겠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피부과 다녔던 분이에요. 2년 동안 다녔는데 차도가 없었던 분인데 지금 커큐민으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에 한 포, 그리고 저녁에 한 포, 그리고 한 포는 갈아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오른쪽만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왼쪽이 원래는 좀 심하지 않았고 오른쪽이 심했었는데 오른쪽이 왼쪽보다 덜 심해진다는 거 본인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 전체를 갖고서 바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분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추후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뉴클레어 팩터 카파비의 어떤 패스웨이 중에서 하는데 장에는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려면 미오신이라고 하는 라이트 체인이 사실은 건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커큐민이 작동을 해서 장의 건강성, 모틸리티를 좋게 하더라. 그래서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 커큐민의 작동 기전이 이렇게 된다 하는 아티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아까 붓고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가 붓는 것 부종이랍니다. 부종. 여기 인도메사신, IND가 인도메사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 소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진통 소염제 안 듣는 거를 인도메사신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여기 먹은 거랑 커큐민 먹은 그룹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게. 뭐 부종 빠지는 게. 더군다나 문제는 커큐민 용량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제가 그 유사에서 강의할 때 그 암과 영양제 강의할 때 커큐민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1년 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커큐민이 부작용은 없겠는가? 사실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설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출혈성 인자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을 좀 강하게 조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담석이 있을 때 과연 써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할 때 담낭에 염증이 없고 지금 담낭 폐색이 없으면 써도 됩니다. 근데 담석이 아주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담가를 막고 있다. 그럴 때 쓰게 되면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통증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궁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가 먹으면 좀 유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나 그리고 약간 출혈성, 그 어떤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제품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를 먹여야 됩니까? 어느 정도 먹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양은 kg 몸무게당 3에서 6mg, 3mg 내지 6mg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예를 들면 10kg다. 그러면 30ml에서 60ml 커큐민을 먹을 수가 있겠죠. 저희 그 커큐민은 함량은 20mg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 권고 사항은 흡수율이 보통 20배에서 40배죠. 저희는 400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좀 퀘스천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정리된 겁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관절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달 정도, 2달, 3달 정도 1g, 1000mg입니다. 1000mg의 커큐민을 먹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려면 우리가 그 700mg인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저희 커큐민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흡수율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커큐민노이드 컴플렉스, 그러니까 커큐민의 그 3가지 아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염증이라든지 그런 거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8주를 써야 되고 많게는 2.4g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운동에서 손상됐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그 60mg의 후추면 여기가 60mg 정도면 대략 20배 정도, 뭐 많게는 40배까지 보면 우리는 여기에 사실 우리를 따지면 용량을 따지면 한 우리가 3분의 1 정도 용량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FDA에서 우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용량, 허용 용량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1200mg까지를 12000mg까지 얘기합니다. 즉 12g이죠. 그런데 여기 12mg은 뭐라 되어 있냐면 커큐미노이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큐미노이드 3개 컴플렉스 되어 있습니다. 커큐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커큐민이 대략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2000mg에서 12g에서 6g 정도가 커큐민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g까지의 커큐민은
한계 허용으로 허용할 수가 있다라고 미국 FDA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있는데 과연 커큐민이 단맛이 좋으냐 나쁘냐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맛 느끼는 스테비올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혈당 글루코스 업소션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혈당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돼 있죠. 그리고 스테비아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스테비아 자체도 워낙 기능이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스테비아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스테비아 당체가.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왜 뭔가 먹으려고 생각만 해도 침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비아를 입에다 담갔다 삼키자고 빼더라도 우리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TRPM5라고 하는 이온 채널이 있는데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작동을 하면 뭔가가 들어왔다. 혈당이 들어왔다. 머리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를 입에 넣었다만 빼도 사실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미량이에요. 굉장히 소량이 나오는 거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슐린 나오면 아시다시피 인슐린이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 나오면 당뇨약을 먹는 사람은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가 당뇨 환자인데 저혈당이 왔다. 그럼 스테비아를 우리가 오리진을 먹이는 게 좋으냐 물로해서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진짜 저혈당이라면 콜라나 사이다나 어떤 달달한 음식을 사탕이나 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건 저혈당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유산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프리바이오닉이 좋다, 프로바이오닉이 좋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다, 막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건 뭐냐? 기본적인 거는 유산균 자체입니다. 유산균 자체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두 번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유산균에 대해서 분쇄돼가지고 들어간 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갑자기 나타났냐? 그건 아니에요. 벌써 꽤 오래전부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냐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배지에서 어떤 균주를 사용해서 어떻게 키웠고 그것을 어떻게 수거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분명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죠.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게 된 기전에는 이제 믿고서 한다 그런 게 있죠. 자, 우리는 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균주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주는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살아있는 균주가 1억에서 100억 사이가 돼야지만이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거 100억 마리 보장이라는 거는 그 포에 들어있는 균주가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100억 마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장까지 간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식이섬유 어디까지 먹으면 좋으냐? 기본적으로 하루에 50g은 초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품 보면서 요걸 봤어요. 요거는 바실러스 코아뷸러스. 제가 우리 연구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짭짤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바실러스 코아뷸러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그 환경에서 좀 더 안전성 있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실러스 코아뷸러스? 이게 대체 왜 들어갔을까? 자, 바실러스 코아뷸러스는 사실 프로바이오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닉은 아닌데 프로바이오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균주가 과연 장에 얼마큼 갈 것인가 대략 지금 우리가 추산한 건데 연구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적게 보고하는 사람은 1%까지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보고하는 사람은 대략 10%에서 15%까지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락토바실러스나 그런 균들은 굉장히 약해요. 위산이라든지 담즙산은 약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코팅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장까지 다 살아간다 하는 말이 뭐 틀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좀 더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복에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먹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던. 그런데 현명한 방법은 사실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그것을 또 유산균이 많은 작동을 하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많은 작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넣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위장을 통해서 소장 통해서 가는 시간이 짧게는 뭐 3시간이지만 긴 사람은 5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면 아마 미생물이 항상 발달한 시간에 소장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공복에 먹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러스 코애귤러스를 넣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강해요. 위산에도 강하고 담즙산도 강해요. 왜? 포자를 만드니까. 그래서 12장부터 얘네가 포자를 벗고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동물 실험에서는 그 3일 뒤에 6배까지도 변으로 배출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소화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유해균도 없애고 또 우리 이뮨 시스템의 기능도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바실러스 코애귤러스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요. 뭐 프락토 올리고당이 어떻고 무슨 갈락토 올리고당이 어떻고 왜 올리고당 안 넣었어요? 뭐 그러는데 우리는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넣었네요. 우리는 여기 보면 치커리에 있는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눌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략 800mg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커리 뿌리 추출물이죠. 그래서 이눌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아티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로서 그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포스터바이틱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단세 지방산 같은 경우가 여러 작용을 하는데 그 포스터바이틱스가 사실은 유산균이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가지고 숏체인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제품에는 대략 1%가 들어가 있어요. 1%가. 그러니까 1%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저희 제품의 가장 강력한 거는 그래도 100억 마리 균주 보장 그리고 다른 데 없는 바실러스 코애귤러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포스바이티스가 아예 안 넣은 건 아니고 넣어가지고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장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콜라겐인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피부 콜라겐이 어떻고 관절이 어떻고 혈관이 어떻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의학협회에서 콜라겐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 모든 겁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의 30%고 아무튼 인체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콜라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겐의 구성은 세 개의 인자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또아리 트면서 되어 있죠. 콜라겐 타입을 나누는데 사실 콜라겐 타입은 뭐 이게 물고기 콜라겐이다, 뭐 동물 콜라겐이다 그렇게 타입 나누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누게 됩니다. 콜라겐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마시면 장에서 펩신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다 분해됩니다. 글라이신, 프롤린 이게 다 분해가 돼요.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돼가지고 소장에 사실 들어가가지고 재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재합성 되는 과정에 어떤
피부에 가는 콜라겐은 좀 더 길이가 어떻고 뭐 짧고 길고 좀 더 촘일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콜라겐 타입 1, 타입 2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보더라도 관절 표면에 있는 것은 콜라겐 1이고 그 안쪽에 있는 건 콜라겐 2입니다. 이거는 콜라겐 2만 염색되는 거고 이거는 콜라겐 1만 염색되는 겁니다. 그 안쪽에는 콜라겐 1 염색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안쪽에는 콜라겐 1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 타입은 우리가 그 몸속에서 나누는 거지 먹는 것에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아까 콜라겐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동물과 물고기와 콜라겐의 막그 비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콜라겐이 어느 게 좋으냐? 그러면 저희가 동물이잖아요. 동물 콜라겐이 좋겠죠. 동물 콜라겐이 좋습니다. 근데 소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만든다. 엄청난 꽤 비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비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콜라겐이 좋은 콜라겐, 나쁜 콜라겐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흡수율도 따져야 됩니다. 즉, 그 저밀도 PC 콜라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첫째,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또 한 가지는 저밀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게 부쉈다가 다시 들어가서 합성한다 그랬죠? 즉, 잘 부서지고 잘 합성이 됩니다. 반면 동물 콜라겐은 좋긴 하지만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50% 미만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합성될 때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밀도 PC 콜라겐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내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콜라겐 저희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태반이죠. 양태반 추출액. 양태반. 저희 그 보통 강남에서 태반 추출액으로 멜스몬이라는 주사를 줍니다. 피부에다가 주사를 막 줘요. 굉장히 비쌉니다. 앰플 요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주사 주면 보통 2, 30만 원 받죠. 저는 그 원래 그 태반 추출액이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는 게 두 가지로 허가 받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과 그리고 갱년기 장애 개선 두 가지로 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피부에다 막 주죠. 성형외과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태반 추출액 주사를 줍니다. 주는데 주로 이제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갱년기 장애 겪는 분들이 주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5바퀴 돌았을 때 너무 피곤해 했던 사람이 태반 주사를 맞고 하면은 5바퀴 돌았을 때 거뜬해요. 10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든지 뭐 배드민턴 어떤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이 와서 태반 주사를 맞고 가곤 하셔요. 그런데 저희 콜라겐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태반. 그래서 제가 양태반 다시 한번 먹는 양태반은 어떨까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간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그 간 기능 개선제로 나와 있는 양태반 얘기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여러 인자, 인터루킨 아까 있던 염증 가라앉히는 약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L아르기닌이라는 것이 양태반에 들어있는데 그 이제 앞으로 이것도 뜰 겁니다. 그 산화질소죠, 산화질소.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 이게 1998년도, 4년도인가 8년도가 노벨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발견되게 된 게 되게 그 노벨이란 분이 사실은 신장 질환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화약을 만들었잖아요.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약을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 숨쉬기가 편해져. 그게 산화질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 그래가지고 혀 밑에 놓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 있는 사람도 혀 밑에 뭐 누세요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건데 그거는 이제 처방도 되고 약도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아르기닌산이 산화질소를 형성하는데 혈관에 가서 만들고요. 그리고 신경에 가서 만들고 심장에 가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 가서도 얘가 가면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아주 강력한 혈관도 확장되죠. 그래서 혀 밑에다 이거 넣어주면 심근경색 오던 협심증 느끼는 사람이 금방 좋아집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체내 산화질소가 나이가 들수록 40대를 넘을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좋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먹지만 역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양태반의 기능도 대단합니다. 제가 그 어떤 시작이란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그 민내과를 건강검진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열악했어요. 공간이 좁았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검진은 그냥 하는 병원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도 무리해서 했습니다. 무리해서 좁은 공간에 그 공간을 이제 그 각종 기계를 우리 해준 우리 장현 사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때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사실. 근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결과가 지금 저희 연세민내과를 만드는 토대가 됐죠. 그러니까 시작에 한다는 것은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행과 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다이나믹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여행과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독일 음악가 바그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지금 나 성공했어, 위치에 있어가 아니라 그 도달한 위치를 하려고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그 장애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 1시간 남짓 동안 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닥터 큐민 오리진 대단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